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며칠 전 돌연 사표를 낸 사건이 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다시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정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입니다. 판사들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었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되었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필요성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이 규모에 대해서는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방에서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1명 가운데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전공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충북대병원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야간당직 전문의 3명이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그만두면서 소아과 교수 2명이 이틀에 한 번 당직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북 단양군에서는 오는 7월에 문을 열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파격적으로 4억 원이 넘는 연봉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인력 공백 현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료기관에서 체감되는 분위기는 심각함을 넘어 절박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제도 개편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일선에서 의료 인력이 유의미하게 확충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포크라스 선서 1000마디가 의협은 인류에 대한 봉사임을 강조하는 문장인 것처럼 결국엔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단체와 의대협회 등은 이해관계나 기존의 교육 환경에 한정해서 정원 규모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홍콩 ELS는 총 판매액이 19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증권사보다는 은행이 주로 영업을 했으며 총 분량의 30%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구매했고 손실 비율이 50%에 이릅니다. 여러모로 금융윤리와 국민의 노후 대비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국가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문제의 1차적인 핵심은 상품 영업 과정에서 과연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서명을 유도했다거나 중도 해지를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등의 고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조사와 분쟁 조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가 판결되겠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조사와 분쟁 조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가 판별되겠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공정함으로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홍콩 ELS 상품의 82%를 판매한 은행들이 법적 책임 외에 윤리적 책임을 다했는가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은행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판매사는 비이자 수익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판매 한도에 관한 내부 규정을 바꾼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이자 장사에 열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국민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상품 영업을 했다면 그 안이한 경영 방식에 대해 질타를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2019년 DLF 불완전 판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을 금융당국과 국회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면피성으로만 고객보호 형식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홍콩 ELS 사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은행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상생금융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